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가 바로 소금인데요. 소금하면 딱 떠오르는 맛이 뭔가요? 네, 당연히 짠맛이죠. 그런데요, 고체 소금 그 자체는 의외로 거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금이 짜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소금을 짠맛이라고 느끼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소금의 짠맛, 오늘의 뭉치과학에서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소금이 내는 짠맛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소금의 맛이 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네, 그래요. 직접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소금 그 자체만 따로 먹어본 경험보다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통해 소금의 짠맛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바닷물을 삼켜본 분들이라면 그 기억 때문에 소금은 짜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박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혹시 소금 덩어리 그 자체만 혀에 대면 어떤 맛이 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리를 꽤 자주 하는 편인데요. 가끔 설탕과 헷갈릴 때 손으로 살짝 찍어서 소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의외로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거 소금 맞나? 하고 한두 번 더 먹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이라거나 제 입맛이 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소금 덩어리 그 자체는 짠맛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먼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마늘을 넣으면 당연히 마늘 맛이 난다고 느끼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마늘이라는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과학적으로 맛이라는 감각은 단순히 어떤 성분이 음식 속에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이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라는 감각세포와 반응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가 음식 속에 맛을 내는 분자나 이온과 반응을 하고요, 반응에 의해 생긴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맛이라는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단맛은 포도당 같은 당분이, 신맛은 수소 양이온이, 감칠맛은 글루탐산이 혀의 감각세포와 반응할 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혀는 어떤 물질과 반응할 때 짠맛을 느끼게 될까요? 짠맛은 나트륨 양이온이 혀의 감각세포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감각인데요. 결국 소금에서 나트륨 양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소금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금의 화학식은 NaCl, 즉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염소는 소금 고체를 형성하기 위해 아주 재미난 방법을 통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으로 총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은 전자 1개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 전기적으로 나트륨은 전자보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은 1 플러스 상태의 양이온이 됩니다. 반대로 염소의 원자 번호는 17번으로 총 17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염소의 경우 오히려 전자 1개가 더 있어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하나 더 가지게 되면 염소는 전기적으로 양성자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1- 상태의 염화 이온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주고 싶어하고 염소는 전자 1개를 얻고 싶어하니 서로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서로의 이상형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은 염소에게 전자를 하나 건네주고 염소는 나트륨이 준 전자를 받아 서로 안정한 상태를 만드는데요. 이런 결합들이 나트륨과 염소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금이라는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1편, 2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이온 결합은 상당히 강한 결합 방식인데요. 원자 간 결합하는 힘은 녹는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소금을요 열을 가해 녹이기 위해서는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할까요? 50도? 100도? 소금은요 적어도 800도 이상이 되어야 녹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의 녹는 점이 약 660도 정도이니 나트륨과 염소 사이의 이온 결합이 얼마나 강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고체 상태에서의 소금은 결합 구조상 나트륨 양이온이 염화 이온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트륨 양이온이 우리 혀의 미각 수용체와 반응을 해야 하는데, 나트륨이 움직일 수 없으니 고체 상태에서의 소금은 짠맛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소금은 짠맛이 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일까요? 소금의 구조를 형성하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은 매우 강해 서로 떼어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특별한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소금은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녹이기 어려워도 물에 들어가면 놀랍도록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물은 어떤 방식으로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수소 원자 2개는 약 104.5도의 각도를 이루며 전체적으로는 거꾸로 뒤집힌 V자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물 분자는 전기적인 극성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분자는요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인데요, 산소 쪽은 음극의 성질, 수소 쪽은 양극의 성질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음극을 띠는 전자들이 산소 쪽으로 좀 더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쪽은 음극, 다른 한쪽은 양극의 성질을 가진 물 분자는 전기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치 작은 배터리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 분자가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양극과 음극이 분리된 구조라는 점에서는 배터리와 아주 비슷하죠. 그럼 이 작은 배터리 같은 성질이 소금을 만드는 강한 이온 결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물 분자들이 소금 결정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양이온은 음극에 강하게 이끌리고 음이온은 양극에 강하게 이끌리게 되니 나트륨 양이온은 물 분자에서 음극인 산소에, 그리고 염화 음이온은 물 분자에서 양극인 수소에 강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결국 작은 배터리 같은 물 분자들에 의해 소금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물속에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 나트륨 양이온이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요, 그 자극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짠맛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건 소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물에 녹아 흩어진 나트륨 양이온이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체 소금을 혀에 올려놓았을 때는 침에 녹아 나트륨 양이온이 탈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엔 아예 짠맛이 안 나거나 또는 짠맛이 아주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양의 소금을 미리 물에 녹인 뒤 혀에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이미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혀에 닿는 순간 즉각적이고 강한 짠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과학적 사실 하나. 기름, 특히 식용유 같은 것은 분자 구조들이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소금을 넣어도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이온을 떼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기름에 넣으면 녹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게 되고, 당연히 아무리 소금을 넣어봤자 기름은 짠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건 단지 소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혀를 통해 느끼는 대부분의 맛이라는 감각은 그 맛을 내는 성분이 침에 녹아 미각 수용체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느껴지는 것인데요. 결국 녹아있는 상태가 맛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물론 우리가 인식하는 맛에는 혀의 미각세포뿐만 아니라 코의 후각 수용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미각 수용체 자체는 성분이 침에 녹아 있어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극단적으로요, 플라스틱에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도 바로 플라스틱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미각에 있어서 녹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감이 좀 오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금 자체가 짠 것이 아니라 물에 녹은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소금의 짠맛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소금의 결합 구조, 물 분자의 독특한 구조, 나트륨 양이온의 역할, 미각 수용체 작동 원리 등등 다양한 과학적 퍼즐들이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의 이면에는 이렇게도 복합적인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소금, 물론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존재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소금이 진짜 소금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짠맛을 끌어낼 수 있는 물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소금 같은 귀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내 안에 숨겨진 짠맛을 이끌어줄 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